저는 김태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주역이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 나라를 뉴라이트의 나라로 만들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전 질문 받았으면 충분히 답변 가능했다라는 위원장의 그 국정감사 답변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을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그려야 할 국가교육위원장에 어떻게 앉힐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보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으로 그 의구심이 명쾌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초등학생조차도 불법임을 알고 있을 김건희의 매관 매직이라는 검은 손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입니다. 부정부패를 절제하는 손,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금거북이로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사고 파는 거 초등학생도 안 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뇌물 컨설팅 업체가 된 꼴입니다. 위원장이 이제서야 사퇴한다는데 사퇴하면 끝입니까? 혈세로 녹봉을 받아놓고 최소한 국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첫 위원장이 뇌물 공여자라는 옹호를 국가교육위원회에 뿌렸는데 국가교육위 차원의 입장문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국교위의 회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입장문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국회에는 출석도 안 하고 입장문만 같은 시간에 배포를 합니까? 위원장이 유독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말 있으십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상임위원도 김건희 일가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이 부정부패를 가리면 가릴수록 국가교육위원회도 권익위에 이어서 국가권익위원회가 될 뿐입니다. 국가교육정책입니다. 국가교육정책에 김건희 일가의 마수가 얼마나 뻗어 있었을지 당연히 점검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철한 권익위원장님. 있습니다. 예. 네, 이런데도 아직은 디올백은 뇌물백이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 합의제 기관으로서 합의에 따라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네, 정말 그 사고 팔았다면 최소한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예. 권익위원장도 김건희에게 무언가 상납하고 직을 얻었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는 부패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부패에 눈 감으면 조직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까? 디올백 때라도 그 전횡을 막았더라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쑥대밭이 되었겠습니까? 권력자에겐 더 엄격하고 약자에겐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던 부패 방지 국장의 유언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권익위원장님?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권익위를 권익위로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직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참 참담한 심정인데 제가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이 여전히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매관 매직을 일삼던 자들이 대한민국을 3년이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김건희 일가의 악취가 대한민국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이 진행됐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언론사를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비판적 언론에 대한 고소 고발과 압수수색, 과징금과 징계 등 법적 제재를 남발했고 그 결과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한국의 언론 자유는 42대에서 62위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MBC가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 1을 방송했다가 선방심의로부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받았던 사건 알고 계십니까? 야. 파란색은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낮은 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색상이어서 선관위마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윤석열과 류일임이 만들어낸 괴기한 선방심의는 이 황당한 제재를 그대로 의결합니다. 미국 국무부까지도 국가인권보고서에 이 사례를 콕 집어서 언론 자유가 제약된 사례로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은 하나하나 사법부를 통해서 바로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무더기 방송 제재 등 1심 결과가 나온 18개 재판에서 18전 모두 방통위 전패로 법원은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송 탄압, 언론 탄압 위한 법정 다툼을 행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행해진 그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영진 전 사장, 이사장을 비롯해 김의철 전 KBS 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원,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임 사건 모두 상소 취소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에서 일관되게 잘못됐다는 판결이 이어져서 국가가 패소하고 있는데 정권에서 자행된 그 위법한 처분, 그 목적 자체가 위헌적이었던 소송을 오직 탄압을 위한 소송을 취하는 결정이 소송 해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보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법무부도 언론 탄압용 방송 자행용 소송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 소송 해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과방위 위원들께서 이재숙 방통위원장에게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용 소송은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 근데 이재숙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서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저희 확인을 해보고자 해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소송 지휘 여부가 공개되면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이미 소송 지휘가 이루어졌다. 고 방통위원장이 직접 과방위에서 밝혔는데 왜 법무부는 사실 확인조차 안 해줍니까? 네, 이건 뭐 제가 좀 정확하게 좀 진상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재숙 위원장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법무부가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그 과거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결정과 관련된 사건들, 또 국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면밀히 보고 있고요. 부당한 또 그 과거의 그 관행적인 항소나 상고를 이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네. 네. 법무부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장관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 방통위 소송 사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소송 수행자는 검토 결과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 필요성에 대한 1차 판단은 소송 수행기관인 방통위가 하는 것인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했다라는 방통위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아보시고 저희 의원실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좀 확인해 갖고요. 또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진숙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혈세를 전용하고 전례 없는 외상 변호사 수임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 탄압을 비호하기 위해서 불법의 탑을 쌓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에만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윤건희 공동정권의 방탄을 위해서 지출하면서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심의 의결권을 통해서 불법적인 소송 비용을 삭감했고 전용 못하게 부대 의견을 명확하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외상으로 변호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언론 탄압,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인 소송비 남용에 대해서
국가 회계질서 문란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